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영양사 이상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것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데 대장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상황에 따른 대장암 식사요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해당이 되시나요? 장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수도 있고 수술 전후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이런 치료 과정을 다 끝내신 다음 경과를 보면서 치료가 종료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렇게 치료 시점에 따라 식사의 목표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올바른 식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절제 수술 후 식사 관리입니다. 수술이 끝나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금식이 풀리면서 물이나 미음 종류의 유동식을 하루 이틀 정도 드시게 되는데요. 그 이후 문제가 없으면 죽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 밥으로 식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밥은 흰밥으로 질게에서 1, 2주, 된밥으로 1, 2주 정도 드시고 퇴원하시고 잡곡밥 드시는 시기는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순서일 뿐이고요. 환자분들의 수술 위치나 또 범위, 또 개인의 회복력에 따라 식사 적응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지 또 불편한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개별적인 식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절제 수술 후 식사 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적응시키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수술 부위가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화를 하기 위해 과식하지 마시고 일정한 양의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수술 후 변비와 설사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을 식간에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장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시는 걸로 식사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거나 변을 묽게 마는 음식들이 장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콩을 많이 드신다거나 파마늘 양파를 과도하게 드셨을 때 그런데요.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된장 정도는 소화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콩밥이나 콩자반처럼 콩을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파, 마늘, 양파는 양념 정도로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카페인이 들어간 식품들도 속을 부글거리게 만들거나 변을 많이 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질기거나 섬유소가 많은 콩나물, 고사리, 열무, 도라지 같은 음식들은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기고 거친 야채 종류와 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장에 찌꺼기를 남기거나 수술 부위에 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말린 과일, 조개류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과일은 씨와 껍질을 제거하신 후에 과육만 드셔주시면 됩니다. 또 음식하실 때 깨를 뿌리시는 것도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은 계속 못 드시는 거는 아니고 수술하시고 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기능이 잘 적응이 되면 드실 수 있는데 대략 그 시점을 수술 후 한 달에서 한 달 반 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소화가 잘 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음식들도 하나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관 수술하신 분들은 장 폐색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 폐색 위험이 있는 음식들도 함께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덜 익은 바나나랑 감은 변비 때문에 장 폐색을 잘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찰기가 강한 찰떡, 그다음에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 음식들을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긴다면 장 폐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 초기에 권장되는 소화가 쉽고 부드러운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 밥과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빵, 국수, 감자들이 소화가 되기 쉽고요. 이런 것들을 드실 때 부드러운 단백질 종류와 익힌 채소를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씨와 껍질을 제거한 생과일이나 주스, 그다음에 황도와 같은 통조림 과일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소화가 잘 되신다면 우유나 두유,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괜찮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암 치료 시 식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잘 드셔야 되는데요. 잘 드신다는 것은 보시는 그림처럼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잡히게 드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것은 식사하실 때 꼭 곡류와 어육류구, 채소군 이 세 가지가 포함되게 구성을 해주시면 소위 균형 잡힌 식사, 균형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 중에 평소보다 강조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인데요.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몇 끼 한두 가지 이상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는 평소보다 입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소화가 잘 되고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밥에 반찬 여러 가지 놓고 백반식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비빔밥이나 볶음밥처럼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준비하셔서 같은 한 입을 먹더라도 더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사가 꼭 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국수나 빵, 감자, 고구마와 같은 걸로 간단하게 식사하고 싶을 때에도 단백질과 야채만 잘 곁들여 드시면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이 줄었다면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법으로 식사를 해보시고 또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기름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체중을 감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을 쓰셔서 부족한 열량을 채우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열량을 높여서 드시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맨빵을 드시는 것보다는 계란을 같이 곁들여 드신다거나 또 감자를 버터에 구워서 드신다거나 하면 열량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도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미숫가루를 타거나 견과류를 같이 곁들여서 갈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보충 제품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양보충 제품은 식사를 잘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영양적으로 설계해 놓은 제품인데요. 보통 액상 형태가 많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액상 형태로 된 거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드시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식사에 한 끼 식사 대용이 될 수 있고요. 액상으로 된 제품이 가장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우유나 물에 타 드실 수 있는 분말 형태 또 단백질이나 열량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영양 제품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종료 후 식사 관리입니다. 힘든 치료 과정을 잘 겪으셨기 때문에 이때에는 대장암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대장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이 어떤 건지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대장암 위험 감소를 확실하게 감소시킨다고 밝혀진 요인은 신체 활동이고 그 밖에 전곡류나 식이섬유를 포함한 식품, 또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게 위험 감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 또 음주와 체지방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인들을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몸에 체지방이 많고 비만하신 분들은 이 체지방이 암 유발 물질을 생성하고 암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정상 체중인 분들에 비해서 대장암 위험이 1.5배에서 2.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비만인지 정상 체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체질량 지수라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내 키에 체중이 적당한지 판단을 하는 계산법입니다. 키를 2번 곱한 값에 체중을 나눠보면 구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58cm에 60kg인 분의 체지방은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24가 나오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기준처럼 과체중에 속한 범위이기 때문에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식사랑 운동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가공육과 붉은 고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과 소, 돼지, 양, 염소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는 대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이 고기들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쓰이는 발색제와 햄철이 소화 과정 중에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들을 고온에서 구울 경우도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고기 종류를 전혀 안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치료 중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풍부한 고기 종류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기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육은 가급적이면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생고기 기준 700g 이내로 섭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구워 드실 때 고기가 탈 수 있는 직화구이는 피해 주시고 찌거나 삶아 먹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고기 요리를 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채소 과일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과일을 고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는 건데요. 이유는 채소와 과일에 나타나는 색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과 항산화 영양소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항상 드시는 야채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는 색깔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면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좋은 성분들을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야채 과일은 하루에 적어도 400g 이상은 드셔야 암 예방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400g은 하루에 2~3컵의 채소와 한두 컵의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쉽게 이 무게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약간 오므린 손바닥 위에 올라오는 덩어리 하나가 대략 10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컵으로 따졌을 때는 익힌 나물 종류는 반컵, 또 샐러드처럼 생채소는 한 컵 정도 꾹꾹 눌러 담으시는 게 100g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2~3가지 이상 야채를 구성하셔서 하루에 채소는 300g 이상 드시는 게 좋고, 과일은 당분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100에서 200g 정도의 과일을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장암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적정 체중, 정상 체중 범위를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 가공육이나 탄고기는 피하고 충분한 채소 과일이 포함된 균형식을 드시면서 건강한 식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흡연과 음주는 1급 발암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를 꼭 실천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3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밀가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케이크나 도넛, 짜장면, 라면 등과 같이 달고 기름진 빵이나 면 종류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열량이 높기 때문에 체중이 금방 증가를 하게 되고, 앞서 얘기 들으신 것처럼 비만은 대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지고 단 밀가루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치료로 인해 식사가 어려울 때에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빵이나 비스켓, 국수 같은 것들이 드시기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육류찬과 채소찬을 함께 곁들여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걸로 식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커피 또한 금기 음식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커피가 대장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 설탕이나 시럽, 프림이 들어간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고, 또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 하루 한두 잔 이내 커피를 드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이거나 설사나 복부팽만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동안엔 커피를 드시지 않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족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일시적으로 주사나 보충제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단 임의로 섭취를 하셔서 과다하게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지만 올바른 식사 관리를 통해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